독일 차는 멈췄고 일본 차는 퍼졌는데 유독 한국 차만 달렸습니다. 이 한 장면에 사우디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시청 전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드릴게요. 차가 폭발할 뻔했어요. 처음으로 사우디 사막을 운전했던 날 모래 폭풍이 불어닥쳤죠.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린다 스콧입니다. 사우디 리야드에서 핑크 택시라는 여성 전용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미국 출신 50대 여성이 이슬람 국가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게 됐냐고요? 그건 제가 목숨을 걸고 믿게 된 한 가지 때문이죠. 엄마, 이거 미쳤어. 여기선 여자가 차 운전하는 것도 겨우 허용됐잖아. 딸 소피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미군 통역장교 출신인 저에게 사우디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데이비드와 저는 이라크 근무 시절 사우디 인도주의 활동 중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퇴역 후 리야드에 정착했지만 남편은 6개월 만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소피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결심했죠. 여자들이 여자를 위해 일하는 택시 회사를 만들겠어. 그날 밤 한 사우디 관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스콧 부인, 당신은 외국인입니다. 이슬람 문화를 모릅니다. 택시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롱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외쳤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해내는지. 다음 날 아침 중고차 딜러를 찾아갔습니다. 벤츠, 도요타, BMW가 줄지어 있었죠. 좋은 차 많네요. 근데 한국 차는 어디 있나요? 딜러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한국 차요? 부인, 여긴 사우디입니다. 부자들의 나라죠. 벤츠나 렉서스를 추천합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차를 보여주세요. 그는 거의 창고 같은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현대 산타페, 투싼, 소나타가 있었어요. 왜 하필 한국 차죠? 딜러가 물었습니다. 이라크에서 근무할 때 봤어요. 미군 험비가 모래에 박혀 꼼짝 못할 때 한국 NGO 직원들은 이 차들로 사막을 가로질렀죠.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딜러는 비웃었습니다. 부인, 택시는 이미지입니다. 손님들은 고급차를 원해요. 저는 파란색 산타페 앞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이미지요? 제가 바꿔보죠. 이 차들 다 살게요. 그날 밤 소피가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 정말 우리가 사우디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한다고요? 미국인이? 여자가? 한국 차로? 창밖으로 반짝이는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일부터 우리는 이 도시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할 거야. 그때는 몰랐죠. 제 말이 얼마나 정확히 현실이 될지. 미국에서 온 아줌마가 한국 차로 택시 회사를 차린다고? 일주일도 못 갈 거야. 첫 영업일 제가 현대 소나타를 몰고 나타났을 때 주변 택시 기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겉으론 태연한 척했죠. 속으론 저도 불안했어요. 진짜로 이게 될까? 차고에 들어서자 소피가 밝은 분홍색 로고를 차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핑크 택시 여성만을 위한 안전한 이동. 소피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엄마도 확신 없죠?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신? 그런 건 없어. 하지만 이 차들을 봤을 때 느낌이 왔어. 미국에서도 10년 된 현대차를 몰았는데 한 번도 고장 안 났잖아. 소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래도 벤츠나 도요타였으면 고객들한테 더 어필했을 텐데. 가격이 3배는 더 했을 거야. 우린 그럴 여유 없어. 제 말에 소피는 말없이 로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첫 전화가 왔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 차라고요?
죄송하지만 취소할게요. 엄마가 한국차 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날은 예약 3건 모두 취소됐습니다. 한국차라는 이유만으로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죠. 데이비드의 생명보험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려고요. 6개월치 생활비. 그리고 소피의 대학 학비는 어쩌지? 엄마 괜찮아요? 소피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시작이 항상 어려운 법이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남편이 없는 외국 땅에서 50대 사업을 시작하다니. 다음 날 아침 차고로 향하는 길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에서 비는 보기 드문 현상이죠. 손바닥을 펴서 빗방울을 받아보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린다, 사막에서 비는 축복이야. 새로운 시작의 징조지. 차고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사우디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콧 부인, 저 택시 예약하고 싶은데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국 차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왔어요. 저도 한국차 타봤거든요.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첫 손님을 태우고 리야드 시내를 달리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샤. 대학생이었죠. 이 차 에어컨 정말 시원하네요. 다른 택시는 항상 덥거나 시끄럽거든요. 아이샤를 목적지에 내려주고 그녀가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진짜 좋았어. 그 미국 아줌마 택시. 한번 타봐. 그날 저녁 3건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은 5건.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주가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함이었어요. 그리고 제 한국차들은 그걸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었죠. 소피, 우리가 뭔가 해냈나 봐. 주간 수입을 정리하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피는 미소 지었어요. 지금은 좋지만 사막의 여름이 오면 어떨까요? 50도가 넘는 온도에서 이 차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버텼잖아, 소피. 아빠가 떠난 후에도. 이 차들도 버틸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우디의 혹독한 여름. 정말 한국차가 이겨낼 수 있을까? 온 세상이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리야드를 강타한 대형 모래폭풍. 라디오에선 외출 자제 경고가 울렸지만 병원에 있는 암 환자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엄마, 나가지 마요. 소피의 만류에도 파란 산타페 키를 쥐고 차고로 향했죠. 도로엔 멈춰선 차들만 보였습니다. 벤츠, BMW, 렉서스. 모두 시동이 꺼진 채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시동 버튼을 누르자 기적처럼 엔진이 단번에 울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로비는 발이 묶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제 고객 사미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스콧 부인, 정말 올 줄 몰랐어요. 모든 택시가 취소됐거든요. 돌아오는 길 몇몇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한 남성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 차가 폭풍 속에서 달릴 수 있죠? 독일 차들은 다 멈췄는데. 한국 차니까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놀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이걸 SNS에 올려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소피의 비명에 깼습니다. 엄마, 인터넷 스타가 됐어요. 그 남성이 찍은 영상이 사우디 SNS에서 화제였어요. 독일차 전멸, 이 한국차 뭐냐고. 조회수는 10만을 넘어갔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두 한국차 택시를 타겠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엄마, 차가 3대뿐인데 예약이 30건이나. 중고차 딜러에게 전화하자 어제까지 한국차를 비웃던 그가 180도 달라진 태도로 나왔어요. 스콧 부인,
한국차 5대가 막 들어왔습니다. 특별가로 드릴게요. 그날 밤 한 문자가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우디 지사 마케팅 담당 알리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피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대박.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죠. 창밖에 고요해진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이 옳았어요. 사막에서 가장 강한 건 올바른 선택과 믿음이에요. 모래폭풍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택시 기사가 아니라 사우디에서 한국차의 명성을 높인 사람이 됐어요. 우린 단순한 택시가 아닙니다. 여성의 자유와 안전을 위한 이동수단이죠. 현대자동차 사우디 지사에서 던진 제 한마디입니다. 모래폭풍 사건 2주 만에 핑크택시는 리야드 최고의 서비스가 됐어요. 예약은 폭주했고 차량은 10대로 늘었습니다. 스콧 부인,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현대차 홍보에 당신 이야기를 쓰고 싶군요. 알리의 제안에 조건을 걸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회사명을 코리안 스마트 모빌리티로 바꾸고 여성 전용 차량 개조를 해주세요. 소피는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기뻐했죠. 엄마, 해냈어요. 근데 택시조합이 항의했대요. 걱정 없었어요. 이미 택시가 아닌 프리미엄 여성 전용 이동 서비스로 카테고리를 바꿨으니까요. 어느 날 정장 차림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에서 나왔습니다. 공주님께서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소피가 옆에서 저를 꼬집었죠. 엄마, 꿈이 아니에요. 왕실 서비스 후 저희 차들은 특별 개조를 거쳤습니다. 내부는 최고급 가죽 시트, 개인정보 보호 필름, 최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외관은 평범한 한국차, 내부는 롤스로이스 못지않았죠. 한국차의 매력이에요. 겉으론 과시하지 않지만 내실은 탄탄하죠. 외형보다 본질을 중요시하는 철학이요. 사우디 여성들은 이 스토리에 공감했어요.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내면은 강인한 자신들과 닮았다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경쟁사의 방해, 루머 유포, 차량 손상까지 있었어요. 한 번은 불시 검문에 몇 시간 붙잡혀 있었죠. 귀갓길, 소피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대학에서 연락 왔어요. 등록금 마감이. 알아, 걱정 마. 엄마가 해결할게. 장부를 확인했어요. 매출은 늘었지만 유지비, 급여, 마케팅 비용으로 아직 적자였습니다. 소피 학비를 내려면 생활비를 더 줄여야 했죠. 그날 밤 현대차 웹사이트에서 새 전기차 모델들을 봤어요. 아이오닉 5 스타리아. 이거야. 우리에겐 미래를 향한 도약이 필요해. 중동 최초 여성 전용 전기차 택시 서비스 런칭을 결심했습니다.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사우디에서 친환경은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였죠. 다음 날 현대차에 전화했어요. 전기차 수입 상담하고 싶습니다. 알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어요. 타이밍 완벽합니다. 본사에서 중동 전기차 테스트를 계획 중이었거든요. 밤새 제안서를 만들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새 인생 챕터였으니까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린 이제 택시 회사가 아니라 중동 여성들의 삶을 바꾸는 기업이 될 거야. 소피의 눈에서 진정한 존경심을 봤어요. 그 순간이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12대 전부 세관에 묶였다고요? 언제 풀릴지 모른다고요? 현대 아이오닉 5, 스타리아 등 전기차 12대 수입 계약은 성공했지만 중개업자의 서류 실수로 모든 차량이 세관에 묶였습니다. 스콧 부인, 서류 문제니 곧 해결될 겁니다. 수입 담당자 하심은 약속했지만 3주가 지나도 진전이 없었어요. 엄마, VIP 고객들이 취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피의 보고에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3주째야. 홍보는 이미 시작됐는데.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여성 운전사들, 예약 담당자들 모두 제 결정에 인생을 걸었죠. 걱정 마세요. 문제는 제가 해결할게요. 세관에서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기차 수입은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당신 업체는 자격이 안 돼요. 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최근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소급 적용이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소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대학에서 연락 왔어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소피의 학비,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세관에 묶인 전기차들. 그날 밤 파티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린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와줄 수 있니? 병원으로 향하는 길 주차장에서 비상등을 켠 고급차를 발견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파티마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차 뒷좌석에 왕족 여성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제가 볼게요. 후드를 열어 사막 모래로 막힌 필터를 금세 정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여성이 차를 고칠 줄 알다니 놀랍네요. 제가 택시회사를 운영해요. 한국차 택시요. 여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신이 그 핑크 택시 대표군요. 흥미롭습니다. 파티마 어머니를 뵙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왕실 비서실입니다. 방금 도와주신 분이 당신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일 미팅 가능할까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전환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관에 갇힌 꿈이 있다면 다른 문을 열어야 한다. 데이비드의 말이 떠올랐어요. 위기의 순간에 찾아온 기회. 이게 바로 사막의 법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완벽해요. 왕실 행사장에서 제가 지시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한국차 넉 대가 붉은 카펫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제의 우연한 만남이 오늘의 기회로 이어졌죠. 그 왕족 여성은 노라 공주였습니다. 환경부 고문으로 사우디의 친환경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어요. 차를 고쳐준 인연으로 왕실 환경 행사에 저희 차량을 초청해 주셨죠. 스콧 부인, 정말 놀랍습니다. 노라 공주가 다가왔어요. 당신 차들은 외관은 소박한데 성능은 최고군요. 미소 지었습니다. 공주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라 공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우리 사우디 여성들과 비슷하군요. 베일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처럼요.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차의 친환경 성능과 안정성에 감탄했어요. 특히 여성들은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택시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였죠. 행사가 끝나고 노라 공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스콧 부인, 현대차 중동 대표와 미팅을 주선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세관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공주님. 다음 날 현대차 중동 본부에서 저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소피가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떨려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떨리는 게 당연해. 하지만 우리가 이룬 것을 생각해봐. 아무도 믿지 않던 한국차 택시가 이제 왕실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중동 대표 김 부사장과 임원들이었어요. 스콧 부인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 이야기는 이미 한국 본사까지 전해졌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군 통역 시절부터 남편의 죽음 그리고 한국차와 함께한 여정까지. 저는 단순히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 여성들의 이동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차였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고객 만족도, 유지 비용, 사막 환경에서의 내구성 비교, 모두 한국차가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전기차들이 세관에 묶여 있어요.
저는 사우디 최초의 여성 전용 전기차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사우디의 친환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김 부사장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소피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저는 엄마의 딸 소피입니다.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는 일어서서 말했죠. 처음엔 저도 엄마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랑스럽습니다. 엄마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한국차를 믿었고 그 믿음이 옳았어요. 저는 대학에서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사장이 소피를 바라보더니 웃음 지었어요. 멋진 비전이군요. 스콧 부인,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날 오후 김 부사장은 세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현대차는 중동 시장에서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한 캠페인을 계획 중입니다. 스콧 부인이 홍보대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소피 양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피도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소피가 물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감동받아. 우리 이야기가 한국차를 믿은 우리 여정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전화가 울렸습니다. 세관에서였어요. 스콧 부인, 차량이 모두 통관 승인됐습니다. 내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소피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데이비드, 당신 말이 맞았어요. 믿음이 바로 사막을 건너는 힘이었네요. 다음 날 12대의 빛나는 전기차들이 햇빛 아래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녹색 혁명을 이끄는 여성들, 코리안 스마트 모빌리티. 리야드 비즈니스 타워 전면에 걸린 대형 광고판 문구입니다. 그 아래로 제 모습과 소피, 그리고 저희 여성 운전사들이 한국 전기차 앞에 서 있는 사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빌보드에 올라갔어요. 소피가 신이 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대차와의 파트너십 체결 후 6개월, 저희 회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핑크택시는 코리안 스마트 모빌리티로 이름을 바꾸고 중동 최초의 여성 전용 친환경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했어요. 사무실도 비즈니스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책상에 앉아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두바이에서 투자자들이 옵니다. UAE 진출 논의를 위해서요. 새로 영입한 비서 마리암이 알려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소피는 어디 있나요? 자동차 정비소에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 점검 중이라고 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소피는 현대차 본사의 장학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3개월간 자동차 기술 연수를 받고 돌아왔어요. 이제 회사의 기술이사로서 차량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죠. 마리암, 소피에게 두바이 미팅에 같이 참석하자고 전해주세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세관에 묶였던 전기차들이 풀려난 후 저희는 사우디 최초의 친환경 택시 회사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현대차의 지원으로 차량은 30대로 늘었고 여성 운전사도 25명이 되었습니다. 스콧 부인, 환경부 차관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내일 녹색 도시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하셨습니다. 마리암의 말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환경부의 러브콜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노라 공주의 추천으로 저는 사우디의 친환경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죠. 일정 확인해서 잡아주세요. 점심시간 소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새 스타리아의 배터리 효율이 놀라워요.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이 적용됐더라고요. 소피의 열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아빠가 널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소피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점심을 먹으며 두바이 진출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소피는 이미 두바이의 도로 상황과 기후에 맞는 차량 개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두바이는 더 럭셔리한 시장이에요. 차량 내부를 더 고급화하고 모바일 앱도 업그레이드 해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두바이는 관광객도 많으니 영어, 아랍어 외에 중국어, 러시아어 서비스도 추가하자. 오후 미팅에서 마케팅팀은 새로운 슬로건을 제안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 당신의 안전한 여정. 완벽해요. 승인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한 직원이 케이크를 들고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모두가 모여 축하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놀라서 물었어요. 소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이 엄마가 첫 택시를 운전한 지 정확히 2주년이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꾼 날이죠.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들 중 상당수는 제가 첫 일자리를 제공한 사우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꿈을 이뤘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리야드의 마천루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택시기사가 아닌 중동에 주목받는 여성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 밤 소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물었습니다. 소피 후회 없어.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소피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역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 차들을 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중 몇 대는 제 회사 차량이었어요. 다음 목표는 뭐예요, 엄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성 전용 자동차 쇼룸이야. 한국 차만 전시하는. 소피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박. 제가 정비팀을 이끌게요. 웃으며 소피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데이비드가 맞았어. 사우디는 기회의 땅이었어. 데이비드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한국차로 사막을 정복했어요. 이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우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씁니다. 리야드 북부 쇼룸 앞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코리안 프리미엄 모터스 여성을 위한 프리미엄 한국차 쇼룸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3년 전 파란 산타페로 사막을 달릴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중동 최초 여성 전용 한국차 쇼룸 개장식. 왕실 인사들, 언론, 현대차 임원들,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스콧 부인, 가위를 부탁드립니다. 현대차 중동 지역 대표가 말했습니다. 리본을 자르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쇼룸 안은 현대와 기아의 최신 모델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여성 운전자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었죠. 엄마, 믿어지지 않아요. 소피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25살 자동차 공학 학위를 취득하고 저희 회사 기술 이사가 되었어요. 노라 공주가 다가왔습니다. 린다, 당신이 사우디 여성들에게 준 영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많은 여성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차 본사 부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스콧 부인,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여성 기업인 포럼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소피와 함께 쇼룸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파란 산타페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기억나요, 소피? 이 차로 모래 폭풍을 뚫고 달렸던 날을. 소피가 차체를 쓰다듬었어요. 그땐 이 차가 우리 삶을 바꿀 줄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새 현대 스타리아를 몰고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모래 언덕 위에서 일출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금빛 벤틀리가 다가왔어요. 노라 공주였습니다.
사막의 일출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제가 말했어요. 노라 공주가 제 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어떤 차든 가질 수 있는데도 여전히 한국 차를 선택하다니 놀라워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차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제가 이 차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저를 선택한 거죠. 해가 떠오르며 사막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먼 거리에서 우리 회사 택시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시작한 도전이 중동을 바꿨네요. 노라 공주가 말했어요. 아니요, 공주님. 중동이 저를 바꿨습니다. 저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줬으니까요. 스타리아의 시동을 켰습니다. 벤틀리가 뒤따라오는 가운데 제 차가 앞서 달렸어요. 사막의 모래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 그 길 위에는 제 발자국이 또렷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린다 스콧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한 미국 여성의 용기와 믿음이 사우디 사막에서 어떻게 꽃을 피웠는지, 그리고 한국 차를 통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린다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